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으로 월 600을 받는 우리의 목표에 있어서 지역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또는 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인 경기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농지연금으로 월 300을 받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의 생각을 같이 포함해서 농지연금의 장점이라든가 단점, 지급 방식, 자구역 조건 갖추기,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이 농업인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농지 없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왜냐하면 처음부터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업인이 되는 방식은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비드 공매를 활용을 해서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에 임대료를 내고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해 드렸고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싸게 매입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물건에 문제가 있는 농지, 그러니까 즉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지분 토지라든가 분묘 기준권과 같은 이런 문제가 있는 토지들도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농지 투자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도 반값으로 나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잘 찾아서 농지를 하나씩 소유해 가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공부, 농지에 대한 공부도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의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얼마만큼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공부를 지금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미래 인구 통계라는 어떤 통계청에서 발행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설명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그 다음에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든가 국토종합개발 계획에서 나타내는 어느 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돼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지역별 인구 통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총 인구 기준으로 2020년도 대비해서 2050년에 시도별 인구는 4개의 시도 즉 경기, 세종, 제주, 충남에서 증가하고 13개 시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에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농지에 대한 어떤 투자, 농지연금을 받는 토지 투자와 관점에서는 좀 거리가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어떤 투자나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살아보고 싶은 이런 지역에 대한 로망 이런 관점에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도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이 세 곳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색깔
즉, 이 위에 있는 이 충남, 대전 위쪽으로 한 지역들이 인구가 그나마 성장을 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 50년도 되면은 생산 연령의 인구 증감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 조금 충남까지 온 이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인구 증감률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충남까지도 포함한 또는 충북의 북부 지방까지 포함한 이 지역이 앞으로의 수도권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2020 종합계획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발행한 5개 권역의 2020 종합계획을 보게 되면은 각 권역별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이 어느 지역 중심으로 육성이 된다던가 뭐 이런 제조업의 생산 공장이 어디에 세워진다던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해야 그 지역의 수요나 어떤 공장의 설립 또는 택지 개발 이런 부분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농지를 매입을 해야 농지가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거나 또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의료 산업 벨트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천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용인, 평택의 삼성 반도체 이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대기업 일자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이 지역 중심으로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IT 디스플레이 산업 벨트.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존재하는 공장이 있는 구역. 이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안성, 평택 또는 천안, 아산 이 지역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그림에서 안성, 천안, 아산, 평택의 이 IT 디스플레이 산업 벨트 이 지역의 중심을 좀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섬유화학, 제철, 물류 산업 벨트 이 부분도 사실은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 당진, 평택, 서산, 당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뭐 북부 지역에 이런 권역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하고 관계가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일자리와 관련이 클 수 있는 지역은 이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반도체 의료산업 벨트인 이천, 용인, 평택 그리고 원주와 충주까지 연결되는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디스플레이 산업 벨트인 평택, 천안, 아산, 안성 이 지역 그 다음에 섬유화학, 제철 물류인 평택, 서산, 당진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적으로 평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기도의 남부 지역인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 일자리나 산업 기반들이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기본 목표 중에서 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 산업, 그 다음에 기업 이런 부분들 관점에서는 첨단 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일자리와 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남부권의 평택이나 용인, 그 다음에 천안, 아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거 문화, 기후 변화, 그 다음에 공정사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국가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이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장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이 지역의 중심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이런 보고서에서 어떤 지역을 특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지역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안산이라든가 평택호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에서는 시와 반월, 성남, 부천 이런 지역 중심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자동화 기계, 부품 소재 클러스터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즉 대략적으로는 아주 큰 틀에서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이 부분 즉 경기도에서 발행한 5개 권역의 종합계획,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해 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분석하고 매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농지를 싸게 이용을 하고 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인 농업인의 자격을 빨리 갖추는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